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어. 응급제 그 플로어를 다른 회사는 좀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에코프로나 이런 데서는 안 하나요? 에코프로에서는 응급제 시장을 아직 진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진짜. 그래서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양극재와 응급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에코프로 BM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탈중국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생산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감안은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중국 시장이 막힐 수 있다. 네. 지금은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 왜냐면 한국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삼성전자 그 휴대폰이 중국에서 굉장히 한때는 잘 팔렸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점유율이 0%예요. 0%. 거의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사드가 터지면서 애국 마케팅을 하면서 삼성 스마트폰을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점유율이 0으로 됐어요. 근데 삼성이 중국 시장을 포기했느냐?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우리 미국을 타도하자, 애플 불매운동 이렇게 되면은 애플이 아무리 열어놨어도 판매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국내 기업에 국내 K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조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매달 적립식으로 여기서 뭐 10% 20% 더 빠질 수 있지만 더 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적인 대장주로 포스코 퓨처엠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과 이제 미래나노텍을 제가 계속 언급을 했는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워낙에 유명한 회사잖아요. 워낙에 유명한 회사고 이제 미래나노텍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르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미래나노텍을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미래나노텍의 최대 고객사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미래나노텍이 뭐를 하는 회사냐면 나노 분쇄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나노 분쇄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분쇄하는 이유는 분쇄가 곱게 균일하게 되면 될수록 성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차 전지 소재가 기술 발전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게 이제 단결정 양극재랑 그다음에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 이 두 가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결정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상용화를 곧 앞두고 있고요. 요게 이제 개발이 되어야 이제 고성능의 하이니켈, 그러니까 90% 이상의 하이니켈 배터리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술들이 개발이 될 때 이 나노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이즈는 적어져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의 이 나노 분쇄 시스템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될 거고요. 실리콘 아까 응급제도 이제 점점 사용 빈도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에서도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분쇄 가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뿐만이 아니고 실리콘 응급제까지 분쇄 가공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실리콘 응급제가 분쇄 가공이 이루어지면 이제 퓨어 실리콘이라는 걸로 변환이 되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가끔 얘기한 이제 나노 신소재를 가끔 언급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나노 신소재가 중요한 이유가 그 실리콘 응급제를 채택을 했을 때 도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나노 신소재가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의 그 분산제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기술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테슬라에서 이제 건식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노 신소재가 급등했던 이유가 그 테슬라에 대한 그 건식 공정에 대해서 나노 신소재 그 제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 심리에서 나노 신소재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통 또 어떤 분들은 그 세계 국내 1등뿐만 아니라 세계 1등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네네. 양극재 투자를 네네.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네. 뭐 음극재, 전해, 분리막 이런 것도 네네.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하긴 하지만 네네. 거기 1등은 중국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미래나노텍이나 나노신소재에 네. 투자하는 게 네네. 세계 1등은 아니지 않나요?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어. 봐야 되냐면 한국이 음.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할 때 한국에서 가공하는 거는 인정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소재를 완전히 배제한다? 그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중국에 있는 소재를 한국에 들여와서 가공을 거치면 이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공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산화 리튬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 가공이라든지 그런 가공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다른 소재 업체들, 양극재나 이제 음극재 업체들이 찾게 될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나노 분쇄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미래나노텍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나노 분쇄할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데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에너지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들 기업은 이제 미래나노텍보다 캐파가 적어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지금 캐파가 가장 크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 지금 캐나다에 증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포스코 퓨처엠이 얼티엄 캠즈랑 이제 합류해가지고 양극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캐나다 쪽에, 퀘벡 쪽에.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BM 공장도 들어서고요. 그 바로 포스코 퓨처엠 공장 옆에 미래나노텍 그 공장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네, 공장 부지까지 다 매입이 됐고 이제 공장 증설해서 2025년에 생산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외 증설까지 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 시장이 점점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사실 수산화 리튬 가공은 마진율이 별로 안 됩니다.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되게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가공하는 걸 방앗간이다. 되게 별거 아닌 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회사의 내부적인 부분을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시는데 수산화 리튬 가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로 이윤을 가져가는 건데요. 그 안에서 이제 틈새가 있습니다. 뭐냐면 첨가제 시장입니다. 첨가제.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있어요. 뭐 지르코늄이라든지 뭐 텅스텐 같은 그런 첨가제도 분쇄, 나노 분쇄를 해서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은 사실 한 2.5% 아까 얘기했죠. 마진율이 2.5%밖에 안 되지만 이 첨가제 마진율은 그 종류에 따라 40%까지 가는 게 있어요. 마진율이. 예. 그러니까 20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매출이 발생해도 이익이 굉장히 커지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해주면서 이 첨가제를 같이 세트로 판매하면서 마진율을 높이는 게 지금 미래나노텍의 전략이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 이제 수산화 리튬도 사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에서 수산화 리튬을 던져주면서 야 네가 가공해주면 내가 2.5% 줄게 이 방식인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 리튬을 사서 직접 수급을 해서 가공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리튬을 산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리튬을 직접 산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뭐 몇 조잖아요. 조금만 사도 몇 조가 돼요. 리튬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 1,000억, 2,000억 사이에서 지금 자금을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공장 증설 캐파가 점점 늘어날수록 미래나노텍의 그런 성장성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장 1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래나노텍의 그 2차 전지 사업은 미래첨단 소재라는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400억대 전체 매출이 400억대였는데 올해 1분기에만 539억을 찍었어요. 매출을 1분기에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장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력을 봤을 때 정말 이 회사가 얘기한 대로 계속 공장 증설을 하고 수주를 받고 매출을 찍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한 3만 5, 6천 원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이제 2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2만 한 800원, 700원 하는 것 같은데 한 30% 받은 거예요? 조정이요. 네. 30% 이상 받았죠. 거의 한 15,000, 주당 15,000원 정도 떨어진 거니까 많이 조정이 왔어요. 근데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게 뭐냐면 미래나노텍이 이제 수산화리튬을 직접 사기 위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교환사채 마지막 발행 금액이 19,934원인가? 그냥 19,900원대예요.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삼성증권이나 뭐 그런 증권사에서 매입을 한 건데 증권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가격에 매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거의 2만 원대 가격인데 네, 그 가격 이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환사채를 인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교환사채는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이 내가 교환사채를 인수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오는 건데 이제 만약에 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야, 네 주식 내가 샀던 가격을 다시 가져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주식 가져와 내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나 네 주식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가격이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증권사에서 이제 교환사채를 가져가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는 거를 발행을 했는데 그걸 네네. 증권사가 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또 그런 거는 진짜 거기가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아, 근데 거기 가격이 거의 왔다. 네, 거기까지 거의 가격이 왔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더라도 지금 수산화리튬 분쇄가공 캐파가 4만 톤 정도 지금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경쟁사 대비 자금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 그간에 이제 광학 필름계에서 글로벌 1위 업체이다 보니까 자금을 굉장히 잘 쌓아뒀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진입하기 이전에는 야 얘네들 돈만 벌고 이거 쓰지도 않고 어디 투자도 안 하고 저거 왜 싸매 들고 있냐 욕을 좀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방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최대 고객사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서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할수록 미래 나노텍도 같이 동반 성장하는 플로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제 미래 나노텍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때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이 두 개 5대5로 투자를 하겠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큰 금액을 큰 비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막 주담대도 하시고 네네. 막 방문도 하시고 막 네네. 그러세요. 그렇죠. 그 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주담하고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보는 항상 수시로 체크하고 전자공시 다트 들어가면은 이제 공시나 아니면은 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수시로 계속 보고 있죠. 네. 근데 아직 그 가격이 그냥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아니고 네네. 그냥 오히려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아까 그렇죠. 말씀해주신 네네. 에코프로비엠이 같은 비슷한 네네네네. 경우라고 보시는 네네네.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거의 다 조정 중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미래나노텍도 뭐 연거리 통뼈가 아닌 이상은 계속 조정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섹터대로. 그러니까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같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리튬에 리자만 들어가도 막 개나 소나 다 오르는 장이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진짜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2차 전지도 반도체만큼 굉장히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큼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양극재뿐만이 아니고 음극재, 그다음에 도전재, 이게 뭐 단결정이냐, 뭐 단일벽이냐, 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좀 두루두루 공부해 보신다면 어느 기업이 좀 앞으로 미래 전망성이 있고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자료화면 가져온 거 중에 이게 나노신소재 쪽 자료화면인데요. 아까 얘기한 이제 단결정 탄소 나노 튜브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이 보시기엔 굉장히 복잡하죠. 왼쪽에 있는 게 단일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다중벽입니다. 지금 웬만한 또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다중벽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단일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진입 장벽이 있고요. 그래서 단일벽이 더 어려운 네네네네.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소재랑 나노신소재처럼 이 소재를 가공해서 이제 분산재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재,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와서 분산재로 만드는 기술, 요 기술이 이제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거의 세계적인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런 탄소 나노튜브를 또 생산하는 업체가 최근에 이제 상장한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이오라는 회사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생산을 지금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네. 근데 그 나노신소재랑 제이오를 비교하면은 나노신소재의 우위가 있는 거예요? 네, 우위가 있습니다. 제이오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분산재도 금방 개발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소재랑 분산재의 그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 한 7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산재가 7배 정도의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거기에 그만큼의 기술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가 지금은 아무래도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나노신소재가 그 네. 가격이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주주들의 자식 주식 판 거. 네네네. 그것도 좀 있지 않나요? 대주주 이제 임원들이나 뭐 이렇게 판 거요. 근데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나노 신소재 얘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게 조단이 이게 1조 3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갈 정도가 되나?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있어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올랐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건식 공정에 이 나노 신소재 기술이 채택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도전재 서플라이. 네, 이 서플라이 체인 보시면은 뭐 단일벽으로는 거의 나노 신소재만 거의 지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다중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LG 화학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다중벽 그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 회사에서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단일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거다. 지금은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가 되는 비율이 5에서 7%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배터리셀 기업들의 목표치가 2030년까지 25%까지 높이는 걸 지금 목표치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극재 이 기술력도 점점 이제 한국에서 발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보실 사진은 이게 음극재입니다. 음극재 이제 흑연가루처럼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음극재가 지금은 이제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을 많이 씁니다. 또 지금은 또 흐름적으로 인조 흑연을 또 많이 쓰는 지금 상황이고요. 천연 흑연이 가장 싸면서 이제 효율이 좀 안정화돼 있고요. 인조 흑연은 가격이 높으면서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좋은
걸 원하는 이제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좀 재밌는 게 천연 흑연하고 인조 흑연의 중간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리콘 비중을 높여가는 기술이 그 이후의 기술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음극재 공장이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공장하고 음극재 공장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같은 부지 안에 음극재 공장하고 양극재 공장이 계속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럼 진짜 외부 기업에서 뭔가 이렇게 용역을 줄 때 편하겠네요. 편하죠. 한 번에 세트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설 계획을 보면 거의 마지막까지 계획 세운 걸 보면은 양극재 캐파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음극재 공장 캐파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에서 음극재에 정말 진심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인조 흑연, 특히 지금 많이 잘 팔리는 인조 흑연을 만들 때 이 콜타르, 그러니까 철강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콜타르 가지고 만들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재활용해서 만들면 얼마나 원가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그 플로어를 다른 회사는 좀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에코프로나 이런 데서는 안 하나요? 에코프로에서는 음극재 시장을 아직 진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되게 좋아 보이네요. 진짜. 그래서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을 앞으로 더 좋아질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자금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포스코 그룹이 훨씬 방대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는 얼마나 적재적소에 많은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건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단기 투자자분들이 네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떨어져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번 주도주로 자리 잡았던 게 다음번 상승장이 또 주도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은 만약 그 두 말이 맞다면 이게 2차 전지가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다시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다. 위에 매물벽도 쌓여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전기차의 앞으로 판매율을 보시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중 1대 정도? 한 30% 좀 넘게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요. 미국은 그거에 이제 한참 미치죠. 이제 한 10대 중에 1대 팔릴까? 그 시장이 앞으로 다 대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차로 대체가 된다. 그럼 그 시장성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초기에 불과합니다. 초기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2배씩 매년 올라간다라는 게.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거의 2배씩 늘어요. 아마 수주량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1.5배에서 2배는 거의 성장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네네. 아직도 초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이 2차 전지 기업들은 뭐 매출은 느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아까 그 탄산리튬 그 그래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이제 떨어진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산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앞전에 샀던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 간격, 그거에 대한 마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1,400원대까지 갔다가 1,2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1,300원대로 지금 회복을 했는데 환율 문제도 이제 그 영업이익률에 이제 많은 관여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환율도 조금씩 상승을 다시 하고 있고 또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도 한 번 오르면 또 계속 오르고요. 한 번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집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한 번 오르면 또 계속 오르고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때는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네네네. 거네요.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진짜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사야겠는데요. 네, 분양이- 지금이 조정의 기회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 섹터는 조정의 기회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떨어질 때 계속 사야 네네. 월마다 적립식으로 사야 네, 수량을 늘려서 그렇죠. 올라갈 때 진짜 네네.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그렇죠. 못 사는 예, 거잖아요. 떨어질 때 못 사면. 그렇군요.